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2026 스케치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이제 기능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부품 작업 공간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제 2D 스케치 작업 공간으로 들어가려면 단축키 S라고 그랬죠. 2D 스케치 시작 S 눌러서 내가 작업할 평면, 저는 항상 XY 평면을 선택하고 있으니까 XY 평면을 선택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진입을 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요번에 배울 거, 저번에 작성하고 수정해 있는 것까지 다 했죠. 그래서 간격 띄우기까지 그때 배웠고, 이번 영상에서 배울 거는 이제 여기 있는 패턴 패널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처음 계획은 이제 요 세 개 다 설명하는 건데, 영상 찍다가 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러면 좀 나눠서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지금 목표는 이제 저 세 가지를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패턴이라는 거는 이제 똑같은 형체, 똑같은 모양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턴이라고 해요. 예. 중요한 건 이제 규칙성이 있다라는 거죠. 규칙성이 없는 것까지 패턴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똑같은 모양이 나열되어 있지만 규칙성이 없으면 그건 다 개별적으로 이제 갖다 놔줘야겠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건 예전에 말씀드렸던 블럭입니다. 블럭 작성을 해가지고 이제 불규칙적인 위치에다가 이제 막 나열을 해주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블럭 할 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그때 패턴 잠깐 보여드렸을 거예요. 패턴을 통해서 간격이 이제 규칙적이다라고 하면 배열을 해줄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캐드 쪽에서 말하는 패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토캐드 쓰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직사각형으로 나열하는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이 있어요. 원형 패턴.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직사각 패턴은 꼭 직사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성, 뭐 대각 방향으로 패턴을 하고 싶다 그러면 대각 방향으로도 패턴을 할 수 있어요. 이건 오토캐드도 가능합니다. 대각 방향으로 패턴하는 건. 어찌됐든 이제 어떤 이제 O와 열을 맞춘다라는 개념을 하면 직사각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강강술래하듯이 원형으로 뺑 둘러앉는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원형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말하면 이제 미러는 이게 어떤 개념으로 보면 패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칭 형태로 패턴을 준다. 똑같은 모양을 대칭 형태로 패턴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미러 같은 경우는 수량의 개념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사각 배열이라든가 원형 패턴 같은 경우는 뭐 한 바퀴 두르는데 몇 개 이게 있지만, 미러는 그냥 무조건 1대1 패턴입니다. 단지 대칭의 형태로 패턴을 해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미러도 패턴의 일부로 들어가 있습니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패널에 같이 있죠. 자, 일단 우선 직사각 패턴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똑같은 모양을 배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모형이라는 게 하나 필요해요. 모양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일단 작성에 있는 직사각형, 2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자, 클릭. 자, 요거 원점에다 놓겠습니다. 여기 보면 노란색 점 있죠. 원점에다 갖다 대면 녹색으로 표시되고, 이때 클릭하고 쭉 드래그 할게요. 일단 크기는 5mm. 그 다음에 탭 누르고 똑같이 5mm. 정확하게 5x5 정사각형을 만들게요. 그리고 엔터. 그쵸? 이렇게 만들면 지금 이 형태 같은 경우는 완전 정의된 형태로 이렇게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이래. 정사각형이 만들어져 있죠. 이제 요 모양을 똑같이 이제 규칙적인 간격으로 이제 배열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패턴을 먼저 쓸 겁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패턴인데, 여기서 제가 그냥 패턴이라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여기 있는 패턴을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 분류해서 얘기할 때는 저거를 스케치 패턴이라고 합니다. 왜 스케치 패턴이라고 하느냐? 이 패턴 기능이, 인벤터 같은 경우는 스케치에서 할 수 있지만, 스케치단에서 할 수 있기도 하지만, 이제 모델링 단, 우리가 어떤 형상을 뭐 돌출시키거나, 만든 그 모델링 단에서도 패턴이 또 기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패턴 기능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냥 패턴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스케치에서 사용된 패턴이야? 아니면 모델링에서 사용된 패턴이야? 이거를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할 때 나눠서 얘기할 때는 스케치에서 나오는 패턴은 스케치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델링 할 때 나오는 패턴은, 모델링 패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패턴 피처라고 합니다. 패턴 피처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 개념도 좀 아시면 좋고, 어쨌든 지금 저희는 스케치단에서 패턴을 하고 있는 거니까 스케치 패턴 중에 직사각 패턴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이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일단 단축키는 할당되어 있는 게 없네요. 그렇죠? 직사각형 여기 딱 클릭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이얼로그 박스가 뜹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에 하이라이트 되는 건 형상, 어떤 모양을, 어떤 똑같은 모양을 이제 패턴을 시킬 거야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선택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객체를 하나 딱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근데 우리 이제 이 사각형, 정사각형을 다 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클릭할 필요 없이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 선택하고 드래그 하니까 하나 빠지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ESC로 선택된 거 취소하고 다시 직사각형 해준 다음에 형상이 이렇게 활성화돼 있을 때 여기서 쭉 드래그해서 한 방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끝에 보면 이제 XXX인데 저게 점이 포함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저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뭐 점을 빼고 선택한다 그래서 이런 분들 계세요. 간혹 가다가 다시 한번 쭉 드래그하면 여기서부터 드래그를 하면 이게 다음으로 자동으로 넘어갔네요. ESC 직사각형 해서 쭉 여기서 요렇게 하나 저 점이 선택되는 게 싫어가지고 요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인벤터 초창기 했을 때는 이렇게 선택했어요. 저 점이 같이 포함되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이제 저걸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 점이 선택되든 선택되지 않든 상관없이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선 하나하나 따로따로 선택하는 거 필요 없이 자 X 직사각형 선택할 때는 그냥 이렇게 드래그해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 선택이 됐습니다. 선택됐는데 아직 지금 형상에 남아 있어요.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다음으로 진행을 하려면 이제 여기서 보면 요 화살표 지금 마우스 갖다 대고 가만히 기다려도 아무런 명칭이 안 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향 1과 방향 2가 있어요. 직사각형이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X축 방향 그 다음에 Y축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방향을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 할 때는 자동적으로 무조건 수평, 수직으로 X축, Y축 이렇게 해줬는데 인벤터에서는 그렇게 안 해줘요. 인벤터에서는 네가 원하는 X축의 방향이 어느 방향이야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어떤 방향을 원한다 그러면 화면상에 내가 원하는 방향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객체로. 그렇지 않으면 선택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직사각형 다시 눌러서 ESC 누를 때보다 저게 꺼져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걸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나는 이선의 방향이 하고 클릭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 패턴 되는 걸 볼 수 있죠. 지금 하나밖에 패턴이 안 되는 거 총 개수가 2개죠. 하나, 둘. 원본 포함입니다. 여기 있는 개수는. 원본 포함해서 2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간격은 요거예요. 요때 간격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요거 오토캐드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늘상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거거든요. 어떤 하나의 형체를 봤을 때 내가 요쪽 끝점을 봤으면 다음에 패턴돼서 나오는 형체에도 같은 끝점 사이의 거리가 여기 있는 값이에요. 물론 이제 요걸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한참 밑에 나와요. 한참 밑에 나와 있고 지금 요 화면상에서는 안 보여요. 그거 바꿔줄 옵션은.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아무것도 옵션을 바꾸지 않고 지금 상황에서 다이렉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와 하나 사이에 같은 포인트와 같은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라는 개념으로 패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개수를 늘려보면 3개로 늘려볼게요.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10, 여기서 여기까지 10.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20. 이렇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거 요거는 마우스 갖다 대면 이름이 명칭이 뜨죠. 반전이라고 떠요. 그래서 반전을 눌러주면 당연히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X축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 이번엔 마이너스 방향. 다시 원래대로 해주고 싶으면 다시 한번 클릭을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선택한 선에서 방향이 이제 양쪽으로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거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는 요 반전 버튼으로 내가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아이콘이 하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대칭입니다. 대칭은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칭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홀수여야 돼요. 만약에 짝수를 제가 해보면 4개 해볼게요. 4개. 그쵸? 이쪽으로 2개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네. 일반적으로 아마 중심을 기준으로 하면 거의 대부분 홀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원본 포함이기 때문에 개수가 항상 홀수여야지 완전하게 대칭의 형태를 띄울 수 있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일단 대칭의 기능은 알았으니까, 요거는 이제 끄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10개로 할게요. 10개.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10개가 쭉 나열이 됩니다. 그쵸? 마우스 휠, 돌려가지고, 축소시켜서 보면, 확대시켜서 보면, 확대가 이제 축소죠. 축소시켜서 보면, 이렇게 10개가 쌓인다. 그러면 이제 나 요 윗방향으로도 쌓고 싶은데, 라고 하면 요 방향 위에 있는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서, 자, 여기 요 선, 위쪽 방향선. 이 선 말고 이 선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방향은 같으니까. 클릭하면요. 그쵸? 방향은 같아요. 네, 방향은 같으니까 이렇게 간다. 그쵸? 요거 이제, 뭐 방향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반전으로. 마찬가지. 요 뒤에 있는 기능들은 다 똑같겠죠. 반전으로 바꿔줄 수 있고, 뭐 대칭으로 하고 싶으면 대칭으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그쵸? 요 뒤에 기능은 다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위쪽으로 10개. 이렇게 해서 좀 더 이제 축소를 시켜보면, 이렇게. 10개, 이렇게 해서 패턴이 된다라는 거죠. 이제 요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에요. 그쵸?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래서 이제 나 패턴할 거, 배열할 거 다 배열했어.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패턴이 되죠. 첫 번째 게 이제 완전 정의된 상태였으니까 나머지 것도 전부 다 완전 정의가 되고요. 자동으로 요 치수가 기입이 됩니다. 그렇죠? 간격 치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가 한 10mm인지 기입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같은 포인트와 같은 포인트 사이의 거리가 10mm다. 그렇게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거는, 자, 이렇게 이제 패턴을 시켰는데 나 중간에 하나 수정하고 싶어. 그러니까 중간에 거 하나 지우고 싶어요. 나 여기 있는 거 이거 지워버리고 싶어. 그쵸? 요거 하나 빼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택을 해서 쭉 드래그를 해서 델리트를 딱 누르면 안 지워집니다. 저 델리트 지금 누른 거예요. 아무 반응 없어요. 못 지워요. 왜냐면 우리가 규칙성을 줬잖아요. 10 x 10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10개 가고, 하는데 중간에 하나 이빨이 빠질 수가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은 저 못 빼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뺄 수 있습니다. 네, 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해서 델리트. 우리가 이제 오토캐드에서 하던 것처럼 선택해서 델리트. 이렇게 해서 지울 수는 없어요. 지금 얘는, F8을 한번 눌러보시면 구속 조건이 이렇게 유지됩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선하고 점하고 이런 것들에 전부 다 패턴이 들어가요. 지금 이제 여기 있는 거 하나 제가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해보면 지금 보면 제가 요거 하나 선택할 거예요. 요거 하나 선택하면 얘랑 같이 선택되죠. 그리고 이제 얘도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패턴이 돼서 이렇게 간다라는 거고, 얘를 선택하면 이쪽으로 패턴 되는 거. 그러니까 되게 패턴 구속 조건, 패턴이라는 구속 조건이 다 붙어 있어요. 이게 그대로 유지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나 이 구속 조건 필요 없어. 나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울래 하고 내가 델리트 눌러보면 안 지워져요. 구속 조건도 못 지우고, 심지어는 여기 있는 치수, 나 이 치수 이거 수정할래가 아니라 지울래. 그러면 이렇게 딱 델리트 하면 안 지워집니다. 물론 수정은 요 치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수정은 가능해요. 15. 수정은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나 간격을 저걸 지워버릴래 해가지고 얘를 선택해서 델리트 지우면 못 지웁니다. 이게 왜 못 지워지냐면 이 패턴이라는 구속 조건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저 패턴이라는 구속 조건 내에 포함된 치수야. 그 때문에 얘가 없어지려면 패턴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패턴이라는 저 구속 조건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못 지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패턴 잘못됐어. 이제 컨트롤 Z로 취소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몰라. 지금 이거 조정도 안 되고 뭐 하고 나 이거 패턴 전체를 다 지울래. 라고 해서 내가 이제 마우스로 F8, F9 눌러서 이제 구속 조건 보이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꺼버리고 이제 이렇게 다 선택을 해가지고 나 이거 다 지울래. 원본만 남겨놓고 다 지울래 한번 해보죠. 이렇게 지울래. 요거 이렇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다 선택을 해서 원본만 남겨놓고 델리트 지울 거야. 이래도 안 지워져. 그럼 패턴 한번 하면은 이거는 못 지우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패턴을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를 하려면 어디서 제어를 하냐면 스케치 보면 앞에 플러스가 생겨요. 패턴을 하고 나면 이게 패턴 하기 전에는 저 스케치라는 게 스케치 앞에 플러스 버튼이 없을 거예요. 제가 컨트롤 Z로 좀 패턴 하기 전까지 돌아가 볼게요. 패턴 하기 전까지 돌아가 보면 지금 패턴 안 한 상태까지 돌아왔어요. 돌아오면 앞에 플러스 버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저 직사각형 패턴이라는 걸 하고 나면 저 플러스 버튼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이제 패턴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직사각형
패턴 선택을 하고 형상은 똑같이 여기 있는 사각형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요 화살표를 눌렀잖아요. 요 화살표를 눌러가지고 방향을 정했는데 이때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게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계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계속을 누르면 지금 요 화면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취소돼 버렸는데 다시 한번 직사각형 자, 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누르면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시면 계속 하면 이 파란색으로 넘어가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내가 마우스 이렇게 옮기기 귀찮다라고 하면 저렇게 계속으로 넘기시면 돼요. 그래 놓고 자 여기 있는 요 손을 딱 클릭을 해서 그렇죠? 이쪽 방향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개수가 10개 그 다음에 간격은 10mm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그럼 나 이제 위쪽으로 정할 거니까 방향 2를 지정할 거니까 또 마우스를 이쪽으로 옮기기가 싫어. 그래서 오른쪽 클릭하면 희한한 건 여기선 계속이 없어요. 저는 인벤토 요거 보고 되게 희한했거든요. 어라? 잠깐 여기서 여기 넘길 땐 계속으로 넘겨줬잖아. 오른쪽 클릭해서 빠르게 작업하라고. 근데 여기서 여기 넘길 때는 왜 안 해줘? 요거는 좀 이해가 안 가요.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근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 방향 2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얘를 눌러줘야 돼. 클릭. 여기로 마우스가 와야 돼. 안 올 수가 없어요. 와서 여기를 눌러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하는 거죠. 방향이 반대로 됐으니까 여기서 반전 하고 개수는 똑같이 10개 줄게요. 10개. 이렇게 하고 자, 아까 여기까지 작업했죠. 여기까지 작업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패턴이 다 배열이 되고 그리고 나서 스케치 1을 보고 나면 앞에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제가 말한 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시면 여기에 스케치 직사각 패턴이라는 게 등록이 됩니다. 얘가 이제 이 패턴이라는 구속 조건을 다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여기서 패턴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턴 편집을 누르면 다시 이 창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수량을 좀 9개로 줄여. 9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주면 수량이 줄죠. 그렇죠? 이렇게 조정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을 작업해서 기본적으로 그 패턴이랑 구속 조건을 남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스케치 내부에 이 패턴이라는 게 하나 별도로 관리되는 걸로 이제 구속 조건이 추가가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패턴을 아예 지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선택하고 여기서 델리트 눌러주시면 패턴이 삭제가 됩니다. 저렇게 되죠. 저런 특성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패턴을 지우려면 여기다 그려진 형체를 가지고 지워주는 게 아니라 이 스케치 1이 갖고 있는 그 패턴이라는 요소 그거 자체를 선택을 해서 지워줘야 됩니다. 패턴의 삭제는 저렇게 하고 다시 한번 패턴 할게요. 직사각형 해서 요거 사각형 다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 계속 그 다음에 방향은 이 방향 10개 10mm로 그대로 갈 거고요. 방향 2 클릭해서 요 방향 해서 반대 방향으로 여기도 개수는 10개 이렇게 바꿔줄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하던 대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은 범위라는 게 있어요. 범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 아주 옛날 버전 쓰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24부터 이게 생겼나? 요 범위라는 게 2025는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2026은 아닐 거예요. 2024가 아니라 2005부터 생겼나? 2024 아니면 2025부터 생겼거든요. 이제 요 범위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하려면 이제 한 가지 더 스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까지 그리고 들어올게요. 자, 확인 눌러서 이제 요건 마무리를 짓고요. 여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원 있죠, 원을 하나 선택을 하고요. 요 화면 중간 아무데나 여기서 이렇게 꼭 녹색으로 이렇게 딱 붙일 필요 없이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잡고요. 대충 원을 이렇게 그릴게요. 대충. 자, 그럼 이 원은 왜 그렸냐? 이 원 안에 있는 애들만 패턴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원 안에 들어있는 애들만 패턴이었으면 좋겠다. 그때 쓰는 게 아까 했던 그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형태, 이게 범위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지만, 원 지울까요? 지우고 좀 재밌게 하려면 여기서 선이 아니라 선 확장하고 스플라인.
요걸로 해보죠. 스플라인 보관으로 해서 저기서 자유롭게 그리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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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요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릴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금 그려놓은 이 스플라인 안에 것들만 난 패턴을 하고 싶어.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주느냐? 자, 패턴 이미 먼저 했잖아요. 이거 그리기 전에. 그때는 그거 수정하려면 여기 플러스 버튼 누르고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패턴 편집 눌러주시면 다시 창이 뜹니다. 이 상태에서 경계 여기 있는 요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파랗게 활성화시킨 다음에 방금 전에 그려줬던 요 스플라인을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시면 바깥에 있는 거 이거 그려져 있죠. 그려져 있는데 뭘로 바뀌냐면 점선. 점선이 뭐냐면 구성선이에요. 그래서 구성선은 뭐예요? 어떤 참조적인 역할만 하지 어떤 형상을 결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못 써요.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형상을 입체로 만들기 위해서 나 이 프로파일을 쓸래, 요 사각 프로파일을 쓸래라고 클릭을 하면 못 씁니다. 못 써요. 왜? 저거는 구성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닫혀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냥 어떤 참조를 하기 위한 영역일 뿐이야. 근데 뭘 참조하는? 이 패턴을 참조하는 영역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기능이 추가가 됐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24냐 아니면 2025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5 같아요. 2025부터 추가된 기능 같은데 이제 만약에 그 이전 버전은 이제 요런 기능은 없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런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오른쪽 클릭 여기 스케치의 직사각 패턴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패턴 편집 보면 이것도 이제 옵션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형상 포함은 요 사각형 형상이잖아요. 이 형상이 완벽하게 요 안쪽에 다 들어와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있는 애들은 지금 안 되죠. 걸쳐 있는 애들은 승선이에요. 걸쳐 있는 건 형상이 다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첫 번째 옵션은 그거예요. 형상이 이제 한 세트가 풀로 요 그려준 이제 경로, 우리가 이제 맞춰준 요 경계에 다 들어와야지만 걔를 남겨놓을 거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 중심 포함이에요. 그래서 중심 포함이라는 건 이 사각의 형체가 한 세트잖아요. 그럼 이 사각의 중심점 위치, 정 가운데, 일반적으로 무게 중심이 잡혀요. 면적 중심이. 면적 중심이 잡히면 요 가운데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 포함을 딱 눌러주시면 요 녹색 점이 딱 나와요. 이 녹색 점이 요 경계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 이 첫 번째 거를 해보면 여기는 지금 점점점점점점 얘는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얘를 이걸로 바꿔주면 중심점이 들어왔으니까 얘도 인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점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점을 난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하고 싶어, 아니면 여기로 하고 싶어,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주냐면 뒤에 보면 발생 기준점을 사용하여 포함, 요걸 해주고 나서 발생 기준점을 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발생 기준점은 여기야, 이 사각형의 제일 왼쪽 하단이야 라고 딱 클릭을 하면 왼쪽 하단이 들어오면, 그쵸, 왼쪽 하단이 들어오면 되는 거고, 여기도 왼쪽 하단이 들어왔으니까 됐죠. 네, 됐는데 만약에 왼쪽 하단이 안 들어왔다, 요것도 왼쪽 하단이 들어왔으니까 됐죠. 그러면 빠지는 거죠. 요거는 왼쪽 하단이 안 들어왔으니까 빠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제 반대로 난 얘도 넣고 싶어, 그러면 왼쪽 상단이잖아요. 그러면 발생 기준점을 다시 클릭한 다음에 왼쪽 상단을 딱 누르면 어떻게 해요? 얘가 들어오죠. 그리고 얘도 들어오고 얘도 들어오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느 점을 기준으로 저 영역에 포함되는 걸로 인정을 할 거냐를 골라줄 때 이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골라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만 내가 쓸 수 있는 패턴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기능이 이제 2025,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긴 하지만 에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저런 방식도 존재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된다. 그렇죠? 자, 다시 여기 오른쪽 스케치의 직사각 패턴 오른쪽 클릭해서 자, 편집. 자, 경계를 이게 어떻게, 이게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 이거 끄는 거를 안 꺼지나? 경계를 지워볼까요? 요거를 델리트 지우고 턴하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지우고, 경계를 지우고 나서 스케치 요 직사각 패턴 편집을 다시 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네요. 저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로 패턴을 해줄 수도 있다. 그 영역 안에서만 패턴을 해줄 수도 있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런 기능들이 쓰이냐? 쓰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떤 철판에 구멍이 막 뚫려 있는데 어떤 캐릭터 모양으로 구멍이 막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 이제 패턴으로 구멍을 쭉 나열을 해놓고, 그쵸? 나열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저렇게 영역을 이제 캐릭터 모양으로 막 그려놓은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그 경계를 기준으로 패턴을 하겠다 하면 이제 딱 그렇게 모양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나 이제 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설계적인 측면에서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렇게 패턴을 해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기능들이 이제 대략 2025에서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봐야 될 거, 여기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자, 패턴 편집.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확인, 취소 있는데 뒤에 보면 화살표 있어요. 이게 추가 옵션이거든요. 추가 옵션을 확장을 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아까는 이제 억제하는 거를 이제 어떤 경계를 기준으로 억제를 했다 그러면, 그 경계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하나하나씩, 내가 억제할 애들 하나하나씩 선택을 하겠다 그러면, 이 억제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나는 여기 있는 애는 안 쓸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안 쓸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안 쓸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어떻게 돼요? 제가 클릭한 애들은 아까 빠지듯이, 경계 잡아서 빠지듯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경계를 그려서 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랜덤하게 막 내가 선택을 해가지고 몇 개를 빼겠다라고 하면 저 억제를 이용해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억제라는 기능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쓰려면, 만약에 이제 이 억제라는 기능으로 우리가 어떤 모양을 만들겠다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다 일일이 내 모양을 계산해 가면서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걸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 경계라는 게 나온 거고, 경계 기능이 나온 거고, 이제 원래 이 억제해주는 기능 자체는 이 패턴 기능 자체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요거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 안 하고 여기 더블 클릭하셔도 돼요. 더블 클릭해서, 자, 이렇게 다시 다이얼로그 박스 띄우고, 확장을 할게요. 자, 억제한 거 해제할 때는 다시 한번 선택해주면 돼요. 억제 키고, 억제 눌러주고, 다시 선택하면 이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여기 연관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관이라는 게 체크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패턴이랑 구속 조건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이 이후에 패턴이랑 구속 조건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연관을 끄는 거예요. 이거는 오토캐드에서 패턴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토캐드 패턴에 뭐가 있어요? 연관이 있죠. 그러면 연관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패턴은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그렇죠? 그럼 연관이 지금 다시 킬게요. 돼 있는 상태에서 확인을 하고, 얘가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간혹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패턴을 했는데 내가 여기다 이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려놓고 얘만 이제 여기서 여기 자르고 그 다음에 원도 여기를 자르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자르는 명령, 여기 자르기가 있는데 단축키로 X잖아요. X 해가지고, 자, 요거는 잘려요. 이렇게 잘리는데 나 여기 자르고 싶어. 안 잘립니다. 왜? 패턴한 모양이 이거잖아요. 이거니까 못 바꿔요. 기본적으로 패턴은 못 바꿔요. 이거는 이제 오토캐드에서도 여러분들 연관 키고 패턴을 해보면 트림으로 자르고 싶어도 못 자릅니다. 연관돼 있으니까. 원본의 형태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연관을 내가 켜놓으면 중간 내에 있는 한두 개가 수정이 안 되니까 난 그거 싫다라고 한다면, 그쵸? 컨트롤 Z로 취소를 하고, 자,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 확장을 하고 연관을 끄는 거예요. 끄고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하얗게 됐던 것들이 다 사라지죠.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연관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원본 사이즈를 바꿔도 6, 7 안 바뀝니다. 컨트롤 Z, Z, Z. 자, 만약에 연관이 돼 있는 상태다 그러면 6 똑같이 바뀝니다. 7. 원본 사이즈가 바뀌면 똑같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관을 플러스 더블 클릭 꺼버리시면 확인. 이 링크 자체가 다 끊어지기 때문에 다 개별적인 거예요. 대신에 이제 이때 문제는 이것들은 다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를 잡아서
움직이면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 저거 완전 정리해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제 개별적으로 일일이 다 하나하나 치수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는 치수가 간격 치수가 여기만 있어도 전체가 다 하얗게 됐잖아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여기 따로 줘야 돼요. 대신에 이 연관을 깨면 뭐가 가능해요? 중간에 있는 한 개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자르기 X 해가지고 자르고 모양을 바꿔줄 수 있다. 물론 이제 얘에 대한 구석은 따로 잡아줘야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패턴을 하고 이후에 그 패턴된 모양을 별도로 수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저 연관을 해제한 상태에서 패턴을 하셔야 된다. 요것도 잘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컨트롤 Z 해서 연관된 상태로 다시 넘길게요. 자, 연관된 상태로 다시 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마지막 옵션인데 자, 여기 스케치 플러스 버튼 눌러서 확장하고 직사각 패턴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옵션은 뭐냐면 맞춤입니다. 여기 꺼져 있어요. 꺼져 있는데 제가 맞춤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척 하고 갑자기 기존에 있는 요 형상이 남아 있는데 이렇게 모입니다. 모이고 제가 확인을 누르면 이게 다 사라져요. 그리고 여기 치수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10에 그쵸? 여기도 10 이렇게 있어요. 요거를 좀 바깥으로 빼보면 어떻게 있냐면 이게 이제 선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잘 안 잡히는데 이렇게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10mm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10mm. 그러니까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랑 하나 사이의 간격이 10mm라고 넣었었는데 얘는 하나랑 하나 사이 간격이 아니라 여기 들어간 10mm는 첫 번째 거의 기준점에서 제일 마지막 거의 기준점까지의 간격이 10mm고 그 사이에 10개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키워볼게요. 100으로. 확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과 끝의 간격이 100mm고 요 100mm 사이에 10개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거리, 배열대에 전체 거리를 아느냐 아니면 하나와 하나 사이의 간격을 아느냐. 이게 실제로 설계를 하다 보면 전체 거리에 몇 개 넣어야겠다. 이렇게 설계가 될 때가 있고 그게 아니고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을 얼마씩 줘서 몇 개를 죽여야겠다. 설계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상황이 나눠지는데 그때 일일이 계산이 가능해요. 그쵸? 계산은 가능해요. 내가 계산하면 되는데 그 계산하지 않고 편하게 상황에 맞게 편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다 제공이 돼요. 그래서 맞춤을 하면 전체 거리에 내가 배열하는 개수로 등분하는 균등분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열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옵션이 있죠. 자,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케치 요거 선택해서 요거 델리트 지워줄게요. 자, 패턴한 거 지웠습니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직사각형이라고 말을 했지만, 직사각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배열해주는 방식이. 그걸 하기 위해서 선을 하나 더 그릴게요. L. 자, 그리고 여기 원점.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 이렇게 뺄 건데, 뭐,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길이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대충 할 거고 그다음에 각도는 한 60도로 할 거예요. 60도. 각도는 60도로 줄게요. 그래서 엔터.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평선이 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형상이 아니라 방향을 지시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실선으로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요 닫혀 있는 요 사각 영역 이거를 쓸 때 영역이 두 개로 쪼개져요. 이 영역과 이 영역 두 개로 쪼개지기 때문에 이런 선들은 선택을 해서 여기서 보면 구성으로 변경해 주는 게 좋아. 얘랑 똑같이 점선 형태로, 구성선 형태로. 그러면 이제 여기 사각형 영역을 온전하게 쓸 수 있고,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제가 직사각형 다시 실행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는 이 방향으로. 그쵸? 우리 아까 이제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형상부터 선택해야죠. 죄송해요. 자, ESC, 직사각형. 그래서 형상은 사각형.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계속해서 첫 번째 방향은 이 방향.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가죠. 개수는 똑같이 10개 할게요. 10개. 자, 그리고 두 번째 방향은, 나 수직하게가 아니라 60도로 갈 거야.
그러면 여기 클릭을 해주고 60도 선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각으로. 그리고 간격은 똑같이 10으로 하고 개수는 똑같이 10개로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열이 되죠. 자,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각 직선 거리가 10mm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요 점과 요 점, 요 두 점 사이에 대각거리, 60도 떨어진 대각거리가 10mm.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배열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각도로. 첫 번째 것도 지금 수평하게 했는데 둘 다 각도를 줄 수 있어요. 둘 다 각도를 줘서 할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이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방향을 지시해 줄 수 있는 참조선은 추가로 더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스케치에 사용할 수 있는 스케치 패턴 중에 직사각형 패턴의 사용 방법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돼요. 자, 요거 이제 요대로 두고 그 다음에 원형 패턴, 그렇죠? 원형 패턴에 대해서 합시다. 마찬가지로 이제 단축키는 지정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원형 패턴 클릭을 하시고 지금 보면 형상을 선택하래요. 자, 여기 제일 끝에 있는 사각형 요걸 선택할까요? 요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축, 중심점. 그러니까 이게 원형으로 강강술래 하듯이 원형으로 뺑 둘러왔는데 누굴 중심으로 어느 점을 하나 중심으로 뺑 둘러왔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점을 선택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를 클릭해서 활성화해줘야 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클릭하면 계속이 가능합니다. 형상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해주면 계속이 가능하고 계속을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저 축이 활성화가 되죠. 이래놓고 이제 내가 원하는 점이 이 점이다. 마찬가지로 이제 점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화면상에 어떤 식으로든 표시가 돼 있어야 돼요. 뭐 이 선의 끝점도 잡을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든 점이 하나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 중심 축은. 자, 그래서 나 이 점이야 라고 선택을 하면 이 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돌면서 사각형의 각도도 내가 이제 배열되는 각도에 맞춰서 같이 돌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개수가 여기 6개. 요거 이제 바꿔보면 10개다 해주면 이제 수량이 늘어나죠. 각도 이거 360도 뺑 돌린다. 근데 나는 180도다. 그럼 180도에 10개. 180도인데 기본 방향이 뭐예요? 반시계 방향인데 나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180도 가고 싶은데 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 보면 반전이 있어요. 반전 눌러주시면 방향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자, 그쵸?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대칭입니다. 대칭이면 양쪽 방향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합이 180도죠. 이렇게 180도. 그래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특정 각만큼만 내가 당긴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위라는 내용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내가 이제 어떤 경계를 좀 막 그려놓으면 그 안에 있는 애들만 패턴 하는데 사용을 하겠다. 그렇게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원형 패턴에서 저 범위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모양이 다 나오기 힘들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게 원형이기 때문에 그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직사각형 패턴하고 똑같은 게 밑에 화살표가 있고 화살표를 누르면 억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억제를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객체 하나를 빼고 원형을 누를 수 있고 이제 아까 직사각형하고 좀 다른 게 당연히 연관을 누르면 이제 저거 작성하고 나서 구속이 안 들어가겠죠. 패턴이랑 구속이 안 들어가고 맞춤이라는 게 직사각을 했을 때는 이게 체크가 안 돼 있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원형 패턴은 체크돼 있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돼요? 내가 180도를 입력하니까 180도에 10개를 균등각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넣죠. 근데 내가 이 맞춤을 꺼버리면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원형. 자, 이렇게 객체 선택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클릭 계속 요 점 잡고 이때 여기서 맞춤을 내가 꺼버리면 여기서 내가 6개 360도라고 돼 있는데 요거 10도로 바꿔볼게요. 10도. 10도 간격으로 6개를 원본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네, 요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열돼야 되는 하나와 하나 사이에 간격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맞춤을 끄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 패턴과 가장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건 맞춤이 기본적으로 켜져 있냐 꺼져 있냐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거죠. 옵션상의 차이가.
나머지들은 또 뭐 다 비슷한 개념들이니까 직사각형 배열과 그 다음에 원형 배열의 그 패턴의 형태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옵션들은 비슷한 개념으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꺼번에 설명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턴이 된다. 라는 거죠. 연관이 켜져 있으니까 당연히 치수구가 들어가고 F10 눌러보면, F8 눌러보면 이렇게 이제 패턴 기호가 쭉 다 들어가 있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작성되고 나면 여기에 이제 요거는 직사각형 패턴, 요거는 이제 원형 패턴, 개별적으로 요 패턴을 관리해 주는 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생겼다. 라는 것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자, F9 눌러서 구속 조건 너무 지저분하니까 안 보이게 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미러네요. 미러. 미러는 형체를 이제 우리 대칭이니까 좀 구분하기 좋게 그립시다. 자, 여기서 땅 대충 빈 곳 아무데나 잡으세요. 잡고 여기서 한 20 높이 20 잡고 이쪽으로 한 15 잡을까요? 15 잡고 자, 위쪽으로 한 5 잡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0 잡고 그 다음에 요 위쪽으로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추론선 딱 나올 때 클릭해서 끝내고 이렇게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형체를 내가 대칭 복사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쓰는 게 미러입니다. 미러. 이제 미러를 딱 실행을 하고 선택하면 누굴 대칭 복사할 거냐, 얘네들을 대칭 복사할 거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까처럼 똑같이 드래그해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미러선이라는 게 있어요. 미러선을 잡아주는 건데 자, 이때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미러선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렇게 쓰는 게 제일 빨라요. 사용하시는데 제일 빠르게 쓸 수 있고 미러선이 나 이 선이야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같은 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유지가 돼서 똑같은 거리 반대쪽에 이제 반대쪽으로 이렇게 된 대칭으로 된 니은자가 생기겠죠. 자, ESC 누르면 저거 꺼지겠죠, 당연히. 자, 제가 필기를 끄기 위해서 ESC를 누르면 저게 꺼져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미러를 해보면 미러해서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자, 그 다음에 뭐 요 선. 이게 선은 여러분들 자유자재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선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까지 누르시면 여기서 적용 누르셔도 되고 종료 누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확인까지 눌러주시면 반대쪽에 이렇게 미러된 게 생긴다. 그래서 이제 얘의 위치를 좀 이렇게 옮긴다라고 하면 간격이 같이 줄죠. 네. 미러 기준이 있으니까. 네. 기준상에서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같이 이렇게 줍니다. 그렇죠? 또 이걸 얘를 다시 이렇게 벌려놓으면 같이 내려오고 얘를 좀 내가 밑으로 내려버리면 같이 내려오죠. 완전히 대칭하게. 그 선을 아까 선택한 선을 기준으로 완전히 대칭하게 놓여야 되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미러를 해볼게요. 자, 미러. 마찬가지로 단축키는 없어요. 미러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 옵션 보려고 그러면 여기 이제 화살표가 없습니다. 화살표가 없으니까 구석을 내가 끄는 건 없네. 그리고 이제 미러라는 구석 자체는 여기에 등록이 안 되죠. 일반적인 패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직사각 패턴과 원형 패턴은 이렇게 패턴이 여기 등록이 되는데 얘는 등록이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저 미러라는 개념은 우리가 구속 조건 상에서 직접적인 수정을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수정하기는 어렵다. 대신에 이제 얘 그럼 나 이거 하나 이렇게 미러 시킨 다음에 요거 미러된 애 수정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선에서 나 요 정도 길이로 수정할래. 요 위 잘라버릴래. 얘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이제 구속 조건을 키고 봐야 돼요. F8 눌러서 구속 조건 키면 이제 미러를 하면 이게 뭐냐면 대칭 구속 조건이 들어가요. 대칭 구속 조건. 그리고 요 대칭 구속 조건이 아까 우리 선 잡았던 거. 요 선이죠, 요 선. 요 선에도 이렇게 붙습니다. 대칭 구속 조건. 기준선이 이렇게 대칭 구속 조건이 붙는데 요 상태에서 제가 이제 잘라볼게요. X 눌러서 여기를 자르면 잘립니다. 자르고 대칭 구속 조건이 남아있어요.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따로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얘를 잡아서 움직여 볼게요. 자, F9 눌러서 끄고 자, 얘를 잡아서 움직이면 그쵸? 똑같이 움직여요. 그쵸? 얘를 내리면 똑같이 내려와요. 대신 제가 새로 만든
연결을 끊어버리는 여기는 대칭이 안 들어가잖아요. 안 들어가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 얘는 이제 개별이 된다. 그래서 미러로 넘기는 애는 패턴하고 다르게 똑같이 이제 패턴이라는 패널 안에 있지만 이제 직사각형 패턴이나 원형 패턴과 다르게 저 구속이 별도의 이제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각 선들의 개별적인 미러 대칭이라는 대칭 구속 조건은 여기 구속 조건에 있어요. 대칭 구속 조건이라는 구속 조건 형태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수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특성의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턴이 갖고 있던 그런 옵션들은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이 하나도 없다. 자, 다시 한번 좀 미러 가볼게요. 미러 가서 여기 화살표 옵션은 굳이 필요 없다. 왜? 개별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그 수정한 상태에서도 저 대칭 구속 조건이라는 형태로 그 미러의 개념들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미러를 쓰느냐 안 쓰느냐인데 저는 저 미러를 잘 안 쓰는 게 저는 미러를 쓰지 않고 제가 직접적으로 대칭 구속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그래서 잘 안 쓰게 돼요. 미러를. 뭐 이제 이건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겠죠. 네. 스케치상에서 제가 미러를 쓰는 건 모델링상에서 미러는 잘 쓰는데 스케치상에서 미러는 일반적으로 잘 사용 안 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옵션이 있는 게 있습니다. 자체 대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얘를 선택을 해보면 활성화가 안 돼요. 이거 뭐야? 그럼 미러선이 아직 선택이 안 돼서 그런가? 미러선 해가지고 얘까지 딱 클릭을 해볼게요. 요 선으로 할게요. 요 선 클릭을 할게요. 그래도 활성화가 안 돼. 적용? 그럼 언제 쓰란 얘기? 이런 건데, 요거는 좀 자체 대칭이라는 건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사용을 하냐면,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플라인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수직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수직선. 이 수직선은 스플라인의 대칭의 기준으로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선에서 스플라인. 제어꼭 지점 말고 보관으로 할게요. 보관 익선. 그려놓고 제가 여기 이 선에 이제 오른쪽을 넘어서 여기를 찍고 여기서 왼쪽으로 이렇게 올게요. 오고 내려오고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고 체크 버튼을 눌러서 끝낼게요. 그래서 얘를 저는 이제 미러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얘를 이 선을 기준으로 반대쪽으로 미러를 하겠다. 근데 미러 해서 자, 얘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을 한 다음에 미러선을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선과 이 선은 대칭이긴 하지만 따로따로 분리된 건데 난 여기를 잇고 싶어. 이 두 선을 하나의 선으로 만들고 싶어. 이거예요. 이때 쓰는 게 자체 대칭이에요. 그래서 요 자체 대칭 하는데 한 가지 더 그릴게요. 컨트롤 Z로 요거 이제 취소하고 스플라인이 아닌 일반 선을 제가 여기다가 수평선으로 완전한 수평선으로 그릴게요. 여기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그려놓고 자, 일단 미러 자, 요 수평선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자, 요 수직선을 미러선으로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확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요거 자체 대칭을 키고 싶다? 못 킵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 확인을 하면 한 선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돼요? 이 선 따로 분리되어 있는 선 이렇게 되죠.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요 선의 한 점 끝점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딱 당겨버리면 끊어져요. 끊어지는데 자 여기서 미러 실행을 하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계속 자 미러 이제 선을 이 선으로 선택을 하고 여기서 자체 대칭을 체크를 해주시면 이제 체크가 되죠. 활성화가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적용 눌러주고 얘는 닫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이쪽까지 들어왔던 게 사라지고 뭐예요? 이 두 개가 연결되고 마우스를 갖다서 클릭을 하면 한 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줄이면 이렇게 되고 이 두 개가 한 선이다.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을 한쪽만 그려놓고 좌우 대칭으로 완벽하게 만들어 줄 때 어떤 선을 기준으로 그러면서 한 선으로 이제 만들어 줄 때 사용되는 게 자체 대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패턴이라는 패널 안에 있는 이제 직사각형 패턴, 원형 패턴, 미러 패턴, 미러 패턴이래, 미러.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고, 지금 이제 설명드린 거는 스케치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스케치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델링 패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패턴 피처가 따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스케치 패턴은 잘 안 쓰게 돼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패턴 피처 할 때 그때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이거를 스케치 패턴으로 하면 효율이 안 좋아요. 효율이 안 좋고, 오히려 모델링에서 할 때가 훨씬 효율이 좋습니다. 모델링에서 이제 패턴 피처로 사용을 할 때 효율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파일 용량 자체가 더 작게 나오고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제 거의 대부분 3D에서 패턴을 할 때는 이제 패턴 피처를 사용을 하지 스케치 패턴을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물론 스케치 패턴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이제 패턴을 해놓고 이제 경우가 얘는 돌출하고 얘는 안쪽으로 파고 얘는 돌출하고 이게 규칙성 없이 막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쪽 저쪽 섞이는 경우가 하나는 돌출하고 하나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패턴 피처로 하게 되면 판 건 판 걸로 패턴이 되고 돌출시킨 건 돌출로 패턴이 되니까 그걸 섞어서 못해. 그럴 때는 이제 스케치 패턴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치 패턴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완전히 동일한 조건으로 패턴을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패턴 피처, 즉 모델링에서 사용되는 패턴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요 2D 스케치 작업 공간에서 패턴 그리고 이제 미러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